2000년 10월에 파키스탄 암시장에 수상한 매물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 매물은 육중한 나무관에 담긴 한 여성의 미라였어요. 판매가는 당시 돈으로 1100만 달러. 하나로 한 150억 원 정도예요. 국보급 유물이었기 때문에 암시장 가격이 어마어마했죠. 이 암시장에 들어온 이 관이 황금 가면을 쓴 채 화려하게 조각된 관에 누워있는 페르시아 공주라는 거예요. 대단한 미라였죠. 막 소문이 꼬리에 물고 어마어마하게 떠들썩해집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경찰의 귀까지 들어가요. 제보받은 파키스탄 경찰이 도굴꾼이다 이 새끼 해놓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문제의 남자를 발견합니다. 파키스탄 남부 도시인 카라치에서 아크바르라는 남자를 체포합니다. 아크바르를 족쳐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대 시킨 대로 했대. 이란인인 샤 바리코가 이거를 갖고 왔다고 한 거야. 얻게 된 경로는 샤 바리코가 지진 때문에 갈라진 땅에서 석관을 발견했다고 주장을 했대. 그리고 미랄 암시장에서 판매만 해주면 우리 반띵을 하기로 했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크바르를 파키스탄 경찰이 잡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미라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리고 파키스탄 남부의 발루치스탄주에서 미라를 발견해냅니다. 이 발루치스탄주는 나중에 지도에서도 볼 텐데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지대에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란과 아프간 국경지대 통째로 관을 옮겨서 카라치의 국립박물관으로 옮겨버립니다. 페르시아 공주는 고대 이집트 스타일로 방부 처리가 된 채로 금박이 입혀져 있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였죠. 그리고 황금으로 만든 마스크까지 작용을 하고 있고 왕관도 있었어요. 그리고 미라가 누워있던 이 관도 보니까 정통 페르시아 형태의 관이에요. 페르시아 국교가 조로아스터교잖아요. 그 조로아스터교의 창조신인 아우라마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신이 조각된 사르코파구스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왕족과 고위 귀족만 받을 수 있는 최고급의 상태였던 거예요. 이 관에는 페르시아 서령 문자까지 적혀져 있었는데 나는 위대한 아케메네스 왕조의 크세르크세스 1세의 딸 로드구네다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봐서는 완벽한 고대의 미라예요. 간이 감정을 마친 박물관 관계자가 야 이거 대박인데? 이거 보통 게 아닌데?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때부터 몰려들어와서 미라를 관찰하고 막 사진 찍어대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라로 만드는 것이 이집트에서는 흔한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느냐? 바로 페르시아에서 미라를 만들었다? 이런 사실이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전 세계의 학계가 주목할 만한 방식이었죠. 게다가 로드군의 공주? 얘 누구야? 당시 크세르크세스 왕의 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공주가 당시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방부 처리가 된 미라로 등장했다? 신비감이 엄청난 거예요. 고대사를 새로 쓸 만한 정도의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페르시아 공주는 곧 외교 문제까지 비화됩니다. 관이 발견된 발루치스탄주의 위치는 여기예요. 노란색 지도가 파키스탄이거든요. 그리고 파키스탄 이쪽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서쪽이 이란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국이 다 맞닿아 있는 곳이 발루치스탄주인데 여기서 관이 발견된 거예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 이거 우리 파키스탄 땅에서 발견되었으니까 이거 당연히 우리 유물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야 이거 페르시아 공주의 미라레메 페르시아 후에는 우리 이란이야. 이 유물도 아마 페르시아 유물이니까 이란에서 발굴된 건데 너네 땅으로 넘어갔어. 밀수된 거야. 이거 우리 거야. 유네스코를 통해서 우리 반환 조치할 거야. 막 인터폴까지 동원하려고 하니까 파키스탄 외무장관까지 나서서 발끈해서 막 외교 문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뻔히 보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은 어때요? 야 우리가 밀수업자들을 체포하고 봤더니 미라를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발견했대. 그러니까 미라 소유권은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삼국이 이렇게 뒤얽혀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외교 분쟁이 일어나면서 정치 문제까지 문제가 커집니다.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때 고고학계는 미라를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합니다. 이란 문화유산기구가 카라차를 방문해서 관을 직접 조사를 해요. 근데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요. 고대 페르시아 형식으로 관을 짜긴 했는데 적혀있는 문자와 언어가 페르시아어가 아니야. 자신의 이름을 로드구네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건 페르시아식이 아니라 그리스식의 표현인 거예요. 페르시아식은 W로 시작하는 이런 형태로 철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관에는 그리스 형태로 철자가 언급된 거예요. 뭔가 살짝 이상해요. 그리고 미라를 제작한 방식도 정밀하게 살펴봤겠죠. 그랬더니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집트인은 미라를 제작할 때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 생명의 근원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후 재판을 받을 때 심장에 무게를 달아서
신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 때 심장은 항상 남겨놓는 거예요. 다른 모든 장기는 제거해도 심장은 남겨놔야 된다. 실제 심장을 남길 수 없으면 모조 심장이라도 넣어둬야 된다. 그래서 심장을 넣어놓는 통까지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남겨놨던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공주를 보니 내장이 모두 싹 깔끔하게 제거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겉은 보니까 이집트식 미라가 맞는데 속을 살펴보니 이집트식 미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 미라이기 때문에 2600년 전 미라인데 힘줄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더 찝찝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짜깁기 논문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예 CT 촬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미라의 주인공이 고대 페르시아 공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 140cm 정도 신장을 가진 파키스탄이나 이란인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라가 발견된 것이 2000년이거든요. 이 미라의 사망 시점을 분석해 보니까 1996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사망한 여자였던 거예요. 사망 당시 나이는 한 20살 정도. 사인은 둔기로 인한 골절. 몽둥이로 등을 가격당해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거예요. 고대 유물로 완벽하게 둔갑되기 위해서 살해했고 사기극을 벌인 거예요. 살인의 피해자가 미라 재료로 사용된 셈이죠. 그래서 엄청난 충격이 이어지게 됩니다. 고대 미라 조사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피해자가 누군지를 파악하기 위한 법의학으로 과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파키스탄 경찰이 사망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영국의 전문가인 크리스 밀로이 교수를 초빙합니다. 시신의 외피를 깎고 붕대를 제거하고 3시간이나 제거한 끝에 여자의 머리카락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밀로이 교수가 알아낸 진실은 어땠을까요? 범인은 피해자를 물색해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장기를 모두 제거했다. 그리고 시신의 몸과 머리카락이 하얘지도록 엄청난 표백 작업을 했다. 그리고 특정 연대 고대 미라처럼 보이도록 몇 달에 거쳐서 시신을 노화시키는 작업을 했다. 즉 단일범의 엄격결에 우발적으로 한 소행이 아니라 완전 전문적인 해부 지식에 뛰어난 미라 전문가가 엄청나게 공을 들인 작품이었다. 전문적인 위조 범죄 작품이었다. 여기는 수많은 전문가와 의사들도 아마 관여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모든 실종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지만 결국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데 실패하고 말아요. 이미 모든 치아가 제거돼서 증거가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밀매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받은 아크바르와 샤바키로는 살인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은 파키스탄의 자선단체에 인계됐고 조용히 장례가 치러지게 되죠. 문화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외교 분쟁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하지만 한순간에 조용해지고 말죠. 시작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거창했지만 결말은 씁쓸했던 사건이라 할 수 있겠네요.